그래서 맨날 엄마 놀아줘, 아빠 놀아줘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호기심이 없어요. 사실 호기심을 갖고 많이 읽고 최신 툴을 사용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 지름길은 심심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어떤 그 경험을 자꾸 시켜줘야 되는데 아이가 사실은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부모가 같이 해보고 그런 걸 같이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 AI 교육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생성형 AI, 코파일럿, 에이전트, 알듯 모를 듯한 용어들이 하루라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생겨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게임은 아이들의 가장 익숙한 인터페이스이기도 한데요. AI를 활용한 교육이 게임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김우정 실장님께서 여기서 고민이 나름 솔루션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번 이제 한국에 방한했던 이제 빌 게이츠가 또 한 언론 매체랑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는 호기심을 가져라. 둘째는 이제 많이 읽어라.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최신 툴을 사용하라.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쇼츠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1분 30초짜리였어요. 근데 저 사실 쇼츠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주어진 그 자료 화면이 18분짜리였는데 이거를 제가 1분 30초로 만드는 어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일단 챗GPT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쇼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래서 소개받았던 툴이 캔바와 또 캐츠라는 거였고요. 근데 하나는 저희 딸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배웁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용하니? 딸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캔바라는 툴은 또 사용법에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어요. 자, 최종적으로 제가 그 툴 사용법을 한 30분 정도 딱 습득해서 그 18분짜리를 띄워놓고 그거를 수정을 해서 결국에는 1분 30초짜리를 사실은 만들었어요. 2시간 만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결국 하나인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운다라는 거. 명확한 사실 이 질문에 한 가지 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개인이나 혹은 사회나 조직이나 그들만의 어떤 유니크한 콘텐츠가 있는지 또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다루는 이런 게임 회사도 사실은 저희가 만든 이 콘텐츠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걸 다 좌우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사실 저는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정말 일반적인 얘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공감이 들어서요. 저 개인적 경험과 더불어서 그래서 같이 좀 공유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정말 그 빌 게이츠가 한 얘기 중에서 특히 호기심을 가져라, 저는 여기에 깊이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게임을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게임뿐 아니라 그 놀이를 할 때 보면 놀이 정말 못하는 아이들은요. 그래서 맨날 엄마 놀아줘, 아빠 놀아줘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호기심이 없어요. 주어진 대로만 하는 거고 그래서 가령 자동차 몇 번 굴리면 그다음부터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이걸 어떻게 해볼까? 이런 호기심을 갖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은 사실 그런 호기심을 자극해주고 그게 지적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게 아까 이제 이렇게 디딤돌 얘기해줬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잘했을 때 우리는 AI를 정말 나의 발전을 위한 창의력의 하나의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호기심을 갖고 많이 읽고 최신 툴을 사용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 지름길은 심심해야 돼요. 심심하면은 그렇죠. 이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이들은 사실 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친 애들이에요. 번아웃 된 애들이에요. 그런 게 참 안타깝고 좀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고 심심할 틈을 좀 줘야 이런저런 사고들하고 하는 사실 이게 진짜 역설적으로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잘 경쟁력을 가지려면 심심할 시간들을 줘야 되는구나 하는 역설적인 것들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문식 교수님 좀 AI 시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한국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컨텐츠거든요. 손재주, 창의력.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를 저희가 다 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컨텐츠의 이런 어떤 그 K컬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 근간과 기반을 이렇게 이뤄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더 못하면 진짜 이건 너무 아깝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해보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정말 뭐 계속 뭐 이거래 저거래 해서 뭐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 뭐 거기서 뭔가 다음에 열리는 게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컨텐츠의 창작으로 글로벌을 아까 영어를 계속 말씀하셨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게 저희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혹시 이번 새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런 어떤 K컬처의 글로벌 시장 확대 투자 같은 것들을 지금 계속 또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걸 하려면 아이들에게 어떤 그 경험을 자꾸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공부를 무슨 AI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사실은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부모가 같이 해보고 하는 어떤 결국은 AI가 모든 걸 바꿀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창작의 활동의 경험이라는 건 결국은 AI가 만드는 것도 다 프롬프트라고 해서 어떻게 명령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렉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디렉션을 하려면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고 시야를 높여가지고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라고 해서 디렉션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컷과 씬을 알아야 이 컷과 이 씬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계속 밑에서 밑작업만 하고 있으면 영원히 그걸 알 수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창작의 주체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 선생님한테도 많이 얘기하는 게 수업 시간에 많이 체험하고 조립하고 실행하고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고 입체적인 저는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챗GPT나 코파일럿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마 같은 어떤 PPT를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지금 어시스턴트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너무 빨리 바뀔 겁니다. 그래서 다 바뀌는 걸 최신 기술을 이용하면 사실은 자전거 타고 가는 것보다 당연히 KTX 가는 게 무조건 더 빠르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걸 이용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디렉션이라는 건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부분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쪽으로 창작 활동을 아이들한테 열어주는 게 결국 그게 공부가 될 것이고 그게 아이들을 결국은 글로벌에서 성공시키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이라는 거,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 사실 어깨 보면 실패라는 게 늘 껴 있는 거고 맞습니다. 실패도 창작의 일환이고 그런 실패를 했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해 주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재밌는 사례가 한글도 영어도 모르는 애가 게임에 페일드라고 떴대요. 그랬더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야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거 한 번 더 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정말 게임 세대가 이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자, 그 어느 편보다 부모님들의 귀가 쫑긋 세워졌을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